오늘은 부동산 관련 사연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의견을 덧붙이기는 힘들겠지만 보시면 아주 쉽게 부동산에 관한 긍정적인 뷰를 웬만한 전문가보다 쉽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주식, 코인 등 자산가치 폭락으로 분위기가 흉흉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차례다라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이게 다 포머 증후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시기를 조금 놓치신 분들이나 시대를 잘못 타고 나신 분들은 막막하실 텐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봅니다. 마음이 충분히 열려 있다면 진리가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알량한 통찰이 허접하게 느껴지신다면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땅이나 상가보다는 주로 수도권 요지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집은 무엇인가요? 비단 비바람 맞아주고 등 따숩게 누울 수 있는 공간만은 아닐 겁니다. 너 어디 살아? 작아야 전세야가 부의 척도가 되는 세상이죠.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반포 압구정에 살면서 아반떼 타면 검소하구나. 하지만 싼 집에 살면서 페라리 타면 카퍼라는 소리를 듣죠.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집값이 도무지 근로소득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 비정상적이며 곧 폭락할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게는 비정상이고 반드시 폭락해야 될 물건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차례다. 영끌족들 다 X됐다 라며 비아냥하시는 분들이 그럴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양분화되었을까요? 시작은 2017년 여름쯤이었습니다. 정권이 고체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성향의 정권에서 집값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그래서 이미 선거 직전부터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정말 매수자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좌파 정권은 큰 정부를 추구하고 규제는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게 정론입니다. 두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위 두 가지 사유로 인해 정권 초반부터 정말 대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위에 적은 이유가 아니라도 상승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사실 부동산, 주식, 코인 다 똑같죠. 왜냐하면 중앙정부는 여러분의 돈을 자꾸자꾸 평가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돈 가치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돈 1억이 있어서 차를 사려고 합니다. 차는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프린터로 돈을 1억 찍어내서 그 차를 사겠다고 합니다. 그럼 차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나요? 1억 5천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차에 갑자기 없던 옵션이 붙은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찍어내는 주체는 중앙정부 혹은 나라에 따라서는 중앙은행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중앙의 큰 소나기 안에서 놀아나는 거죠. 큰 정부라 함은 그냥 북한이나 중국을 좋아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민생의 모든 일에 개입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립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찍어서요.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돈이 많이 풀린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해 여러분의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나 주식, 코인과 같은 실물 자산의 양이 한정돼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구매력이 증가할 경우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물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물가에 숏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즉 물가가 떨어질 것에 베팅하는 것이죠. 과연 이게 승산이 있는 일일까요? 중앙에서 돈을 이렇게 찍어내고 물가는 매년 복리로 오르는데 과연 내 연봉 상승률이 내 적금이 내 연금이 저걸 다 따라잡고도 남아서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큼 많이 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소수 전문직이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월 2천만 원씩 저축해도 10년 모아야 24억입니다. 10년 뒤 강남 집값은요 예측 불가입니다. 하물며 평범한 근로소득자라면 그럼 부동산 말고 주식이나 코인 하면 더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일리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 세 가지는 첫 번째, 집은 필수제이다. 없이 살 수는 없다. 둘째, 집은 투자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다. 돈 벌면 모두가 다 좋은 집, 좋은 차 사고 싶어 한다. 세 번째, 투자 난이도가 낮다. 입니다. 주식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경제가 망하고 전쟁이 나도 집은 필요합니다. 집값은 건물값 플러스 땅값입니다. 아파트값도 마찬가지. 내가 주요 지역에 내 땅을 맡아놨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 땅에서 살고 싶어 하거나 개발 등 투자하고 싶어 한다. 땅값이 오릅니다.
필수제이면서 내가 좋은 집에서 남들 부자 소리 들으면서 살고 있는데 집값이 또 올랐다. 즉 투자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목적이 될 수 있는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50억씩 법니다. 뭘 하실 건가요? 평생 주식으로 하고 원룸에 사실 건가요? 아닐 겁니다. 부동산 투자 난이도는 왜 낮은가? 주식은 같은 업계여도 회사에 따라 등락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걸 다 예측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언제나 예측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도박은 아니지만 마치 도박인 것처럼 확률이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은 반포 아리팍이 40억인데 잠실 엘스가 3억까지 떨어지는 일은 잠실바닥에 똥물이 솟구치지 않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입지 분석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여러분의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도 할 수 있는 게 입지 분석입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여기 위치 좋은데 하면 입지 좋은 거거든요. 여기에 호재에 대해 정보만 기만하면 누구나 실패 확률이 낮게 고수익으로 투자가 가능한 게 부동산입니다. 심지어 분명한 호재가 있어도 눈앞에서 땅 파기 전에는 아니 땅을 파서 갈아엎는 그 와중에도 에이 거기를 누가 사? 라면서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 완공 뒤에는 가격 폭등하는 게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만큼 눈앞에 밥상을 다 차려주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투자금이 많이 들고 주식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정에 빠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분명 집은 필수제인데 집값이 이렇게 비싼 게 정상이냐? 분명히 나라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서 집값을 떨어뜨려 줄 거야. 대출 받아서 집 사면 바보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 빼고 밖에 있는 사람들만 다 부자 된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우리 국가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유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바탕으로 합니다. 국토 전체를 나라가 징벌하고 공평히 나눠주지 않는 이상 땅 따먹기는 기본입니다. 누가 어느 요지를 얼마나 소유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아직 세상이 매트릭스처럼 메타버스는 아니거든요. 세금을 먹이고 거래를 제한하고 아무리 규제를 해도 잠깐 시장 가격에 왜곡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공급과 수요 법칙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유재산을 헌법에 반해서 아주 강력하게 침해하지 않고서는 수년이 지난 후에 결국 시장 가격을 찾아갑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지난 정권부터 규제책으로 재건축을 막았습니다. 서울 지도를 보시면 새롭게 집을 지을 공간이 없습니다. 모두가 서울에 살고 싶어하고 모두가 강남에 살고 싶어하지만 공간은 한정돼 있죠. 여기서 유일한 공급책은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낮은 용적률의 집을 허물고 높은 용적률을 다시 건축하는 것입니다. 즉 단위 면적당 거주 가능한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 줍니다. 물론 재건축이 되면 같은 입지에 신축이 되니 가격이 오르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눈에는 불로소득처럼 보일 것이고 막아야 하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롤스로이스 신차가 나와야 중고차도 시장에 나오고 벤츠 S클래스 타던 사람이 롤스로이스 타줘야 그랜저 타던 사람도 벤츠 S클래스를 타보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신차 출시를 막는다? 기존 중고차 시세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죠. 재건축 조합원들이 돈 버니까 배 아프니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를 통해 재건축 사업성을 낮추고 재건축 연한을 늘리고 다 같이 공급난으로 가는 거고 국민들이 집을 못 사고 거주 안정성이 떨어지면 출산율이 폭락하고 나라가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서울 주요 요지가 아니라면 싼 집 많죠. 빌라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데 빌라도 많으니까 빌라 가서 사세요. 지방 가서 사세요가 통할까요? 요즘 세대에게 말이죠. 엄마 아빠 집 먼저 살면서 결혼 안 하고 싱글로 살지언정 그건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상향이라는 말이 무지성 코미디로 들리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다르게 들리실까요? 논지는 무조건 오른다. 부동산 필승. 그런 게 아닙니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 집의 가치가 이전보다 커져서라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하락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강남 집값은 지금의 반 이하였지만 그때도 강남은 부자 동네였습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젊고 앞날이 창창하신 여러분, 아직 낙담하기엔 이릅니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인구가 폭증하고 강남집이 트랜스포머처럼 변신을 해도 5년 전보다 집이 엄청 좋아진 게 아닙니다. 단순히 화폐 가치가 변하고 구매력이 변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에서 번듯한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면
부동산 공부 게을리하지 마세요. 필수제잖아요. 절대로 여러분의 화폐 가치를 이 사회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20년 전 라면값은 얼마였나요? 20년 전 1억 원은 어느 정도의 가치였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부동산이 폭락했으면 좋겠다고요? 네, 저도 지금은 너무 가격이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더기 규제 플러스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로 폭락이 왔을 때 여러분은 집을 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알아차리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시고 준비하세요. 인생에서 5년, 10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부동산 결국 망했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미 지난 5년간 인생의 황금기를 최상위의 삶을 누렸습니다. 물론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경기가 침체될 때, 금리가 오를 때, 물가가 오를 때 과연 자산가가 더 힘들까요? 무주택자가 더 힘들까요? 임대인이 내야 할 이자가 늘어나면 월세가, 전셋값이 오릅니다. 금리는 임대인에게만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금리거든요. 전세가는 경기와 상관없이 실거주 가치를 반영해서 거의 리니어하게 오릅니다. 전세가와 집값의 갭이 메워졌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불과 작년 9월만 해도 주식 투자가 화랑일 때 정말 어처구니없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노예고 주주가 주인이라고요. 제가 두고 보라고 했었습니다. 주식 발행수가 1만 주고 최고가가 100불이면 시가총액 100만 불이라고요. 100불에 10,000명이 다 팔면 팔린답니까? 누군가는 20불에 샀고 누군가는 50불에 샀죠. 금리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오르고 경기가 침체될수록 고소득자가 빛을 발할 겁니다. 실력대로 가는 거죠. 월 이자 300만 원이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껌값입니다. 그렇다고 집이 없이 살 수 있나요? 불경기 때는 집 팔고 지방 어디 가 있다가 갑자기 경기 호황일 때 강남으로 이사해 온다고 하면 그게 맘대로 되나요? 경기가 불황일 때도 강남 사는 사람은 부자고 호황일 때도 강남 살면 부자입니다. 오히려 불황일 때 더 부자처럼 우러러 보이죠. 인생의 기회는 두어 번 오는 것 같습니다. 50년 뒤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집값이 떨어질 걱정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무시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체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우시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회만 잘 잡으면 주식 코인 차트 보는 대신 취미생활하며 행복과 여유를 찾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떠셨나요? 부동산을 잘 모르는 저도 이해가 잘 되고 좋은 글 같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른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함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연, 자신의 투자 관점에 대해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블로그, 메일 혹은 연락처를 채널 정보 탭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영상 제작해서 많은 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양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